자, 신경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우선 이 말초신경계 그리고 중추신경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이제 뇌신경, 척수신경, 자율신경 이렇게 구성되고, 중추신경계는 바로 브레인, 뇌와 척수 바로 이 중추신경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 이외에는 그냥 말초신경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초신경계는 다시 체성신경계, 소마틱 너브 시스템, 그리고 자율신경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자, 체성신경계는 다시 또 구분을 하면은 이 감각신경 그리고 운동신경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감각신경은 센소리 너브죠. 어떤 외부의 어, 변화를 감지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구심성이 되죠. 에이프런트, 즉 구심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초에서 중추로 뭔가를 전달한다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고, 자, 운동신경은 원심성이 되는 거죠. 이프런트, 반대로 중추에서 이것은 말초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심성이라는 것은 감각 수용기, 우리 몸 피부라든가 피부에는 이제 기계적인 뭔가 접촉이 되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수용기, 그리고 어, 뭐 시각이라든가 시각의 감각 수용기, 청각, 미각, 후각 이런 감각을 수용하는 수용기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센소리 리셉터로부터 감각 정보를 바로 이 중추인 척수와 뇌로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감각신경의 역할은. 그 세포체는 그래서 뇌와 척수밖에 신경절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경세포에서는 우리가 특징적인 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그 세포에 핵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핵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세포체라 그럽니다. 세포체. 우리가 영어로는 셀 바디, 또 다른 말로 소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세포체가 있고, 세포체에서 나온 신경이 있죠. 이걸 우리가 너브 파이버인데, 이 세포체에서부터 나와서 세포체로부터의 정보를 다른 세포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축삭돌기.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신경이 있는데, 이 축삭돌기에서부터 온 정보를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돼 있죠. 이렇게. 자, 이 받아들이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수상돌기라고 그랬습니다. 수상돌기. 자, 축삭돌기는 우리가 엑손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수상돌기는 덴드라이트. 자,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수상돌기와 접하는 이 축삭돌기의 이 끝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엑손 터미널이라고 그러죠. 말단. 자, 그래서 이 신경세포는 세포체, 셀바디, 소마, 이, 이 세포체와 그리고 축삭돌기, 엑손이라고 불린, 영어로는 엑손이라고 하는 축삭돌기, 그리고 또 다른 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덴드라이트, 수상돌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각신경은 이 세포체, 셀바디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신경절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 신경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브레인이 이렇게 있고 척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경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와서 조금 있다가 보면 여기 어, 동그란 이런 절들이 있습니다. 신경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말단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요 신경절 모든 다 각각의 신경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우리가 신경절이라고 그러죠. 동그란 거. 자, 도살 루트 갱글리온 요 부분에 이제 세포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감각신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에 이제 운동신경, 모터 뉴런은 원심성이라고 그랬죠. 즉 중추에서 말초로 정보를 전달하는, 즉 뇌와 척수로부터 오는 정보를 이용하여 근육,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부분은 근육, 분비선과 같은 효과기들이 실행하도록 한다. 세포체는 뇌와 척 혹은 척수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운동신경은 바로 이 세포체가 이 뇌에 있거나 바로 척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체는 뇌와 척수에 있지만 이 엑손 말단이 쭉 나와서 결국 그 근육이라든가 분비선에 까지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배울 거고, 다음은 이제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파세틱 혹은 파라심파세틱,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포체는 교감신경 혹은 부교감신경절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감신경절은 뇌와 척수 밖에 있지만
이 부교감 신경절은 그 뇌 안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좀 차이가 있죠. 자, 이 교감신경의 경우에 그 세포체는 교감신경절, 교감신경절에 있는데 이 바로 교감신경절은 어, 어, 뇌와 촉수 밖에 있는 데 반해서 부교감신경절은 뇌와 촉수 안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좀 어, 다르죠. 다음에 내장신경계의 세포체는 장관에 있다. 우리가 어, 그 소장의 단면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소장이 이제 이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근육층도 있고 또 신경도 있습니다. 자, 이 내장신경계의 그 세포체는 바로 이 장관벽에 있겠습니다. 장관벽에.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른 어, 어, 이 내장신경계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있고, 체성신경계는 감각신경, 운동신경, 감각신경은 구심성, 운동신경은 원심성,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리고 내장신경, 어, 이렇게 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내장신경. 자, 그리고 중추신경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뇌와 척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신경계의 구분에 대해서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봤고,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이 신경세포에 대해서 한번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신경세포를 우리가 어, 이 뉴런이라고 그러죠. 뉴런 혹은 너브셀이라고 그러죠. 너브셀, 신경세포. 자, 신경세포의 여기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요 왼쪽 아래쪽 그림을 보면은 먼저 이 세포체라고 하는 소마가 있죠. 소마, 셀바디, 세포체. 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오는 정보를 수용하는 부분, 우리가 덴드라이트라고 그랬죠. 수상돌기, 덴드라이트. 그리고 어, 이 정보를 받아서 세포체에서 이제 정보를 통합해서 이제 세포체에서부터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엑손이라는 거죠. 엑손. 그래서 이 엑손이 우리가 축삭돌기 그랬죠. 축삭돌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왼쪽 위쪽에 보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골지 스테이닝 방법으로 이제 신경세포를 처음 그 염색한 그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신경세포가 이렇게 보이죠. 신경세포, 세포체가 이렇게 잘 보이죠. 자, 오른쪽 그림은 좀 더 확대한 그림인데, 어, 신경세포체 안을 보면은 우리가 뉴클레우스, 핵도 있고, 어, 여기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부분, 미토콘드리아, 콘드리아,
그리고 골지체, 골지 애퍼레이투스, 골지체 부분, 그리고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라이보솜 이런 거를 이 세포체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동물 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세포 소기관들을 이 세포체에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경세포라는 것에서의 이 안정막 전압, resting membrane potential이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근계에서 공부할 때 그 근육세포의 그 안정막 전압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래서 모든 세포는 이 안정막 전압이 있는데 특히 그 흥분성 세포, 흥분할 수 있는 흥분성 세포라는 것은 흥분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활동 전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활동 전이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우리가 흥분성 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흥분성 세포에는 이제 이 신경세포, 근육세포, 그리고 그 분비세포 이런 게 이제 흥분성 세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흥분성 세포에서 이 안정막 전압이라는 것은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전압이 되겠는데 이 신경세포에서는 대략 마이너스 65mV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포 밖, 아웃사이드, 그리고 인사이드의 그 이온 조성을 보면은 칼륨, 이 이제 칼륨이라고도 하고 포타슘이라고도 하는데 이 칼륨은 세포 밖에 5mm몰, 그리고 세포 안에 100mm몰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듐은 우리가 세포 밖에 150mm몰, 그리고 세포 안에 15mm몰 이렇게 존재하고 칼슘은 세포 밖에 2mm몰, 그리고 세포 안에 0.0002mm몰이 되겠습니다. 즉 0.2 마이크로몰이 되죠. 0.2 마이크로몰. 자, 그리고 클로라이드 세포 밖에 150mm몰, 세포 안이 13mm몰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포의 어떤 안과 밖의 어떤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마이너스 65mV의 그 안정막 전압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정막 전압이라는 것은 세포가 그야말로 활동 전이를 만들어내지 않고 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그 전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기준으로 자, 이 그림에서 이게 이제 세포막인데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세포 안쪽에 네가티브 차지, 세포 밖에 포지티브 차지가 이렇게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포 안하고 밖에 전압 차이가 이제 안정한 상태에서 신경세포는 마이너스 65mV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안정막 전이 상태, 그 이제 안정한 상태의 전이 상태에 이제 있을 때 세포는 이제 세포막을 경계로해서 네거티브 차지가 세포 안쪽에 이제 배열되고 바깥쪽에는 이제 포지티브 차지가 이렇게 배열이 되죠. 안정한 상태에서는 한쪽은 네거티브 차지.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 이럴 때 이제 이 세포 밖하고 이 세포 안에 그 전위 차이가 마이너스 65mV라는 거죠. 자, 이 경우 이 안정막 전위 상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플러스 차지와 네거티브 차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우리가 폴라라이즈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폴라라이즈드, 분극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폴라라이즈드 상태, 폴라라이즈드. 자, 그래서 마이너스 65mV 지금 이 상태 65mV는 우리가 폴라라이즈, 즉 여기 액션 포텐셜이 발생되기 전에는 폴라라이즈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액션 포텐셜이 발생될 때는 이 세포 안으로 어,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됩니다. 우리가 볼티지 게이티드 나트륨 채널을 통해서 어떤 채널, 나트륨 채널을 통해서 이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포 안하고 세포 밖이 그 전위 차이가 마이너스 65mV, 즉 안쪽이 세포 밖에 비해서 마이너스 65mV 더 낮아져 있는데 이 양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마이너스 65mV에서 더 위쪽으로 0mV로 향하게 되는 거죠. 즉 폴라라이즈 돼 있던 게 구분돼 있던 게 줄어들게 되는 거, 이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양이온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세포 안쪽에 네거티브 차지로 이렇게 세포막 안쪽이 어, 밖에 비해서 폴라라이즈 돼 있다가 폴라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5mV로 유지가 돼 있었는데 양이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0mV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정막 전이 상태에서 이제 활동 전이가 유발될 때는 우리가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 점점 0mV로 더 전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것에 의해서 소듐 이온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나트륨 채널은 닫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나트륨 채널은 클로즈하게 됩니다. 클로즈 되고 이 앞서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이때 우리가 포타슘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포타슘 채널. 포타슘 채널. 자, 포타슘 채널은 우리가 세포 안에 포타슘이 많기 때문에 이 포타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은
포타슘 이온은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다시 양이온이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다시 이 폴라라이즈 되는 쪽으로 바깥쪽으로 양이온이 나가니까 안쪽은 점점 더 네가티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타슘 이온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재분극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양이온이 소디움이 들어오면서 폴라라이즈 된 상태에서 이탈해서 탈분극됐다가 다음에 포타슘이 다시 나가면서 재분극되는 거죠. 다시 폴라라이즈 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액션 포텐셜이 이제 여기 보면 라이징 페이즈, 이제 오버슈트는 일시적으로 0mV를 넘어서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음에 폴링 페이즈에는 이제 포타슘 이온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아까 라이징 페이즈에서는 소디움 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럼 포타슘이 계속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아까 안정막 전이 상태보다도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더 밖으로 나가게 돼서 이때는 우리가 이것을 과분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폴라라이즈 된 상태보다 당초에 그 안정막 전이 상태의 폴라라이즈 된 상태보다 더 과분극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액션 포텐셜이 이제 이런 순서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0mV,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왼쪽 아래쪽 그림에 보면은 이 거의 3ms 아주 작은 시간 동안에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가 발생했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활동 전압이 이제 발생되는데 이 활동 전압의 특성은 이제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아까 라이징 페이즈, 액션 포텐셜의 이 라이징 페이즈에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바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발생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역치가 마이너스 40이라고 한다면은 40, 요 그 디폴라라이제이션이 마이너스 40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 디폴라라이제이션이 그 마이너스 40을 못 넘어서게 되면은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활동 전압이 발생되는 그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역치. 활동 전압에는 역치라는 것이 있고 또 실무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all or none. 발생되거나 안 되거나.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무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발생이 되거나 역치를 안 넘어서면은 아예 발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 전압의 발생 특성은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치가 있고 실무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활동 전압, 액션 포텐셜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전도라는 것은 전달, 옆으로 퍼져나간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셀 바디가 있고, 이제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셀 바디에서 예를 들어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되면은, 이 발생된 액션 포텐셜은 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부위에서 발생된 액션 포텐셜이 그 옆에 또 발생을 시키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액션 포텐셜. 자, 그래서 이 끝까지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도, 컨덕션, 이 활동 전압이 축삭 돌기를 따라서 즉 세포막을 따라서 움직이는, 퍼져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전도, 컨덕션이라고 하는데, 이 전도하는 활동 전위를 우리가 임펄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축삭 돌기는 이 수초라고 하는 걸로 둘러싸인 경우가 있고, 수초, 이것이 이제 수초. 지금 이쪽 그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것이 되는 거죠. 수초. 마이엘린 시스트, 이것이 바로 수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초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 그리고 둘러싸이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우리가 유수신경섬유, 그리고 둘러싸여 있지 않는 경우를 무수신경섬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에서는 이 C 섬유가 무수신경섬유에 해당이 되고, 이 말초신경에서 A섬유, B섬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수신경 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유수신경 섬유에서 활동전위, 활동전압, 그리고 활동전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활동전위가 어떻게 전도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먼저 타임 지로, 이 특정한 부위에서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양이온, 여기 나트륨 이온이,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이 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된 거죠. 자, 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이 옆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나트륨 이온이 퍼져나가면 그 옆쪽에 있는 막이 이 부분이 이제 탈분극이라는 거죠. 탈분극. 자,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나면 이 탈분극에 의해서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나트륨 채널. 채널이 오픈되는 거죠. 오픈.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은 그 나트륨 채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듐 이온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 그 옆쪽이 또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디폴라라이즈, 탈분극. 그러면 또 그 디폴라라이즈에 의해서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되고 나트륨 이온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서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 옆에서 또 발생이 되고, 그 옆에서 또 발생이 되고, 또 나트륨이 유입되면은 탈분극이 일어나고, 탈분극이 일어나서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은 또 나트륨이 유입돼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나트륨 이온은 활동 전에는 계속 이 엑손을 따라서 신경 섬유를 따라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초 있다가 이 여기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처음에 여기서 발생이 되고, 다음에 여기서 활동 전이 발생이 되고, 여기서 또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되고,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활동 전이 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수신경섬유의 경우고, 다음에 유수신경섬유의 경우에는 이 마이엘린 스위스 이 수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이 둘러싸인 부분에서는 액션 포텐셜이 발생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들어온 소디움에 의해서 탈분극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탈분극. 그래서 탈분극은 처음에 액션 포텐셜이 일어난 부분에서 이 활동 전이에서 의해서 들어온 이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탈분극은 쭉 이 신경섬유를 따라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탈분극이 결국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탈분극이 되면은 요 그 수초와 수초 사이에 이 공간 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탈분극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탈분극이 발생이 되면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되고, 다시 이 부분으로 나트륨 이온이 유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수신경섬유와 비교했을 때 무수신경섬유는 계속 순차적으로 그 활동 전이가 발생이 되면서 퍼져나감에 반해서 이 무수신경섬유에서는 유수신경섬유, 수초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초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이 안 되지만 그 수초와 수초 사이에 그 빈 공간 부분에 있는 그 신경섬유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이 돼서 계속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활동 전이가 여기서 발생이 되고 두 번째 발생이 되고 또 이쪽 어디선가에 발생이 돼서 그래서 전도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약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Saltatory Conduction. 자, 그래서 신경섬유는 이 수초로 많이 둘러싸여 있을수록 이 도약 전도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유수신경섬유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fast. 무수신경섬유는 전도 속도가 느리다. slow.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수신경섬유는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고 그 옆에서 또 일어나고 계속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도가 느린데 반해서 유수신경섬유는 수초로 쌓여있는 부분은 활동 전이가 안 나타나고 바로 그 수초와 수초 사이에 있는 틈이 있는데 그 틈을 이제 우리가 노드 오브 랜비어라 그럽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노드 오브 랜비어. 이 노드 오브 랜비어에서만 활동 전이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른 전도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신경세포, 신경계에서는 이 특징적인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 이 시냅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셀 바디, 여기에 소마가 있죠. 아까 소마에서 어떤 정보를 다른 세포로 전달해주는 것이 우리가 엑손이라 그랬죠. 이 엑손을 따라서 엑손,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이어서 이 엑손 터미널, 이 엑손 터미널 부분이 이제 다른 신경세포의 덴드라이트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단순화시키면은 엑손, 터미널, 그리고 다른 신경세포의 이런 수상돌기, 덴드라이트,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세포, 2번 세포, 3번 세포 이렇게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이 엑손 터미널과 이 다른 신경세포의 덴드라이트, 수상돌기 사이에 접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접촉되는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그러는 거죠. 접촉되는 부분에 에서의 그 특징적인 구조를 우리가 엑손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시냅스라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활동 전이가 이제 발생이 돼서 이 엑손을 따라서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 전이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 터미널 말단까지 엑손 터미널까지 오게 되면은 이 활동 전이에 의해서 이 엑손 터미널에 있던 이 작은 시냅틱 베지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안에 신경 전달 물질 존재하는데 이 시냅틱 베지클들이 이 터미널에서 바깥쪽으로 방출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 활동전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방출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근계에서 활동전이가 그 모터 너브의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은 말단의 그 베지클 안에 우리가 아세틸콜린이 저장돼 있다가 그것이 이제 방출이 된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이 신경계에서도 이 시냅틱 베지클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아세틸콜린일 수도 있고 다른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저장돼 있다가 이제 활동 전이가 도달하게 되면은 이 베지클이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덴드라이트에 있는 어떤 수용체에 이제 가서 이 덴드라이트에는 이 그 신경 전달 물질에 해당되는 이 수용체가 있습니다. 수용체. 그 수용체에 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용체가 어떤 이제 채널이 돼서 어, 그 이온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소디움 이온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이 덴드라이트의 반응이 유발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 한 신경과 1번 신경과 지금 2번 신경 사이에 그 정보의 전달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시냅스가 되는데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냅스의 특징은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바로 이 정보가 전달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전달의 방향은 한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주로. 자, 그래서 지금 1번에서 2번 신경세포로 이렇게 전도가 되지 2번에서 1번으로 가려면은 다시 뭔가 엑손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엑손 기준으로 하면 엑손에서 다른 덴드라이트로 즉 엑손에서 축삭돌기에서 덴드라이트로 그러니까 한 신경세포의 축삭돌기에서 다른 신경세포의
덴드라이트로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덴드라이트에서 엑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시냅스 전달에 이 지연이 발생되겠습니다. 우리가 활동전이라고 했을 때는 활동전압이 그 신경을 따라서 어떤 정기적으로 쭉 연결이 전달이 되겠는데, 이 시냅스에서는 이 신경 전달 물질, 즉 뉴로트랜스미터 화학 물질에 의해서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지연이 발생되겠습니다. 즉 딜레이, 시간적인 지연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 시냅스의 특징은 약물의 영향을 받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체를 차단한다든가, 이 수용체를 만약에 어떤 차단한다든가 하면은 전도가 멈추게 되죠. 이런 그 어떤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전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어떤 약물이 이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전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냅스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 자, 그 앞서 그 베지클 안에 저장돼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말초신경에는 우리가 아세틸콜린이 있고 노르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또 사용될 수 있고,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가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초신경, 중추신경에 해당되는 다양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